동네에 새로 오픈한 헬스장에서 파격 할인을 한다길래 큰맘 먹고 1년치 120만 원을 카드로 긁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다음날 운동하러 갔더니 헬스장 문이 굳게 닫혀있고 사장님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헬스장 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오픈 채팅방을 만듭니다. 단체로 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넣고 언론사에 제보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기운이 빠지는 것은 긴 민사소송 끝에 이겨도 사장님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나 진짜 돈 없으니 배를 째라고 나오면 내 카드 결제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가면 소비자가 온몸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직접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보증보험을 들어야 한다거나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헬스장 하나 끊으면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 앞에 헬스장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연초에 굳은 결심으로 결제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면 결국 본인이 직접 쫓아다니며 해결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고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단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 소비자들이 도망간 사장님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 화를 내거나 피해자 단톡방을 만들며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쿨하게 스마트폰을 켭니다. 카드사 앱에 들어가서 어제 긁은 헬스장 결제 내역을 누르고 차지백 즉 분쟁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사유에는 서비스를 받지 못함이라고 체크만 하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미국의 카드사가 이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소비자에게 120만 원을 바로 환불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간 헬스장 사장의 가맹점 계좌에 꽂힐 돈을 강제로 빼앗아 오거나 아예 계좌를 동결시켜버립니다. 억울하면 사장 본인이 카드사에다가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고 직접 증거를 내밀고 해명을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땅덩어리가 너무나도 넓고 서로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철저한 익명사회에서 판매자의 도덕이나 양심 따위를 아예 믿지 않기로 사회적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선의에 기대는 대신에 카드를 쓸 때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거대한 금융 네트워크를 자신의 전속 보디가드로 고용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적인 판사를 고용해서 내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헬스장 도주 사건과 차지백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투자와 자산, 증식의 과정이 정확히 이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에 기대어 시장을 굴러가게 한다면 미국은 철저하게 규칙을 가진 인프라가 인간의 도덕을 강제합니다. 내 돈을 내고 내가 직접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이 대신 멱살을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식 자본주의의 정수이며 신뢰의 외주화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누군가의 도덕성이나 얄팍한 양심에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맡기고 계십니까? 한국 주식시장에서 특정 기업 대표의 주주환원 의지를 믿고 투자하거나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내 돈의 가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고 예금과 적금만 붓고 있는 모습이 바로 문 닫힌 헬스장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피해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미국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자본과 네트워크의 룰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2배수 ETF인 QLD와 3배수 ETF인 TQQQ에 우리가 인생을 걸고 투자해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은행 적금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월급쟁이의 굴레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내 자본이 스스로 일해서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내 계좌 안에 구축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핵심은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기업들을 걸러내고 키워내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에 있습니다. QLD와 TQQQ는 미국의 상위 100개 비금융 혁신 기업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같은 전 세계의 부를 싹쓸이하는 거대한 독점 기업들이 바로 우리가 고용한 전속 보디가드가 되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대표가 횡령을 하거나 파산을 할 위험을 우리가 온몸으로 떠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룰 자체가 가장 강하고 돈을 잘 버는 놈만 살아남게 만들고 뒤처지는 기업은 가차없이 지수에서 퇴출시켜버립니다. 우리는 그저 미국의 이 무자비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자본주의 인프라에 운용 수수료를 내고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수수료를 내고 차지백 서비스를 받는 미국 소비자들처럼 우리는
QLD와 TQQQ의 운용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내 자산을 불려주는 시스템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용과 금융에 대한 미국인들의 또 다른 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2017년에 미국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에퀴팩스가 해킹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성인의 절반에 달하는 1억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 해커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은행이나 국가가 내 신분을 완벽하게 확인해주고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은 완벽한 환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시스템이라도 언제든 뚫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방어책이 바로 크레딧 프리즈 즉 신용 동결입니다. 은행이 내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게 수동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은행조차 내 신용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게 내가 직접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방식을 만든 것입니다. 범죄자가 내 신분증을 들고 와도 내가 직접 자물쇠를 풀어주지 않으면 절대 대출이 나가지 않는 원색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라고 믿었던 1금융권 농협조차 위조된 신분증 사진 한 장에 뚫려서 수천만 원의 비대면 대출 사기가 일어나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교묘하게 위조하면 비대면으로 계좌를 파고 대출을 받는데도 은행의 AI 검증 시스템은 이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은행의 방패가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그 방패를 드는 시스템 자체가 속아 넘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에도 최근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같은 것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내 자산을 지켜주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언제든 내 돈을 빼앗겨도 좋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마다 직접 은행에 가서 복잡한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값싼 보험료라 생각하고 기꺼이 신용을 얼리고 녹이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산을 가장 위협하는 진짜 범죄자는 해커가 아니라 매년 우리의 구매력을 소리 없이 훔쳐가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예금과 적금이라는 가짜 금고에 돈을 넣어두고 안심하는 것은 문을 활짝 열어두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도둑으로부터 내 자산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물쇠이자 무기가 바로 QLD와 TQQQ를 통한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서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금융 안심 차단 서비스입니다. 월급이라는 마약에 취해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하다가 늙어가는 삶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밥을 먹는 동안에도 미국의 위대한 기업들이 내 계좌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QLD나 TQQQ를 모아가라고 하면 반드시 수많은 반대 의견들이 나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녹아내려서 절대 회복할 수 없다. 변동성 끌림 현상 때문에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다 등 비관론자들과 전통적인 금융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때 내 계좌가 반토막이 나고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극심한 변동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을 탈출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해야만 하는 유일한 티켓값입니다. 변동성이 두려워서 원금이 보장된다는 이자율 몇 %짜리 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것은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벼락거지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은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쟁과 경제, 위기 전염병과 테러를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우상향해왔습니다. 단기적인 폭락과 위기는 그 시스템이 스스로의 불순물을 정화하고 더 강하고 혁신적인 기업을 선별해내는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진화의 과정에 우리의 자본을 과감하게 베팅하는 것입니다. 하락장에서 계좌가 녹아내린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들의 지분을 박앤세일 가격으로 긁어모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이 문 닫힌 헬스장 앞에서 도망간 사장을 욕하며 울고불고할 때 우리는 미국의 자본주의 인프라와 강력한 기업들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켜서 QLD와 TQQQ의 수량을 미친 듯이 늘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순하게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차를 사고 명품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든든한 자본의 성벽을 쌓아서 코스트파이어를 달성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 바짝 자본을 모아서 레버리지 시스템에 태워두고 그 자본이 스스로 굴러가며 내 노후와 생활비를 완벽하게 커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현금 흐름과 부의 구조화입니다. 은행에 적당한 돈을 넣어두고 1년의 이자 몇 푼을 받으며 안도하는 삶은 구조적으로 실패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서린 노동소득을 철저하게 아끼고 쪼개서 자본주의의 심장인 나스닥에 지속적으로 수혈하십시오. 자본주의는 냉혹하고 잔인한 시스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 순진하게 남을 믿는 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지옥이지만 시스템의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위에 올라탄 사람에게는 무한한 부와 자유를 선물하는 기적의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의 타이밍을 재려고 노력합니다.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지금이 고점은 아닌지 차트를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본주의 인프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타이밍을 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끊을 때 오늘은 헬스장 기구가 낡았으니 내일 결제해야지 하고 미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라도 빨리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 내 자본을 밀어넣고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의 일부를 매달 기계적으로 QLD와 TQQQ의 적립식으로 투입하는 과정은 내 삶의 불확실성을 지우고 확실한 미래를 담보잡는 가장 훌륭한 행위입니다. 시장이 고점을 돌파하든 깊은 수렁에 빠지든 개의치 마십시오. 수량이 깡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의 오르내림에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내 계좌에 찍힌 주식의 수량을 늘려가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와서 반토막이 나면 어떡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단언합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아끼고 모아둔 현금을 그 폭락의 시기에 과감하게 쏟아부어 수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사람만이 코스트파이어의 결승선에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강력한 금융 보디가드를 고용하십시오. 은행에 비대면 인증이나 껍데기뿐인 신용 시스템, 국가의 국민연금에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와 가족의 생계를 맡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신용의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동시에 가장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레버리지 도구로 자산을 증식시켜야 합니다. 적금이라는 가짜 안전망을 과감하게 찢어버리시고 혁신이라는 엔진을 달고 폭주하는 나스닥의 거대한 열차에 여러분의 인생을 베팅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변동성은 여러분을 부자의 길에서 털어내기 위한 시장의 교묘한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 공포의 속임수를 굳건하게 견뎌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살아남아 QLD와 TQQQ의 수량을 묵묵히 모아간 사람만이 결국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본이 스스로 멱살을 잡고 돈을 벌어오는 위대하고 완벽한 시스템을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계좌 안에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